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강의 공격 헬기 카모프 52, 이 카모프 52가 전선에서 엄청난 능력을 과시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카모프 52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에 가장 많이 격추된 공격 헬기죠. 그런데 이 카모프 52는 불사신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군이 쏘는 순항미사일들 많이 쏘는데 그 순항미사일이 엉뚱하게 민가로 날아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미국제를 쓰던 그 핵심 부품을 중국제로 교체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부품 공급이 중단되니까. 중국제 부품을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이 5년 내에 1조 엔을 투입해 무인기로 공격 헬기를 대체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급 2척에 미국의 이말스 전자기식 사출기죠. 이거 탑재하는 논의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이 향후 5년 동안 1조 엔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AS-1S 공격 헬기와 OH-6 정찰 헬기 전량을 무인기로 대체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격 헬기 전력 외에도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 전력도 상당수 무인기로 대체할 예정인데, 앞으로 5년간 일본 자위대 전력이 일대 혁신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발진한 B-1B 포격기를 이용해 중동에서 무력 시위성 실무장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요르단의 표적지에 제즘과 SDB 폭탄을 투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걸프 협력회의 직후 실시된 이번 훈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안전점검 문제로 6개월 가까이 비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달 초 비행 재개 결정 이후 마이애미 상공에서 저공 비행 이벤트를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익기 기체 형상의 특성상 대단히 위험한 비행인데, 이걸 결정한 사람이나 B-2를 조종한 조종사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천궁2 방공 시스템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탈리아 측과 샘프티 방공 시스템 도입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됩니다. 사실일 경우 천궁2 사우디 수출이 무산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우리 당국의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국이 2척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미국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하기 위한 기술 검토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의 스키점프대를 그대로 두고 스키점프대 좌우에 이말스를 탑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과연 이 작업이 말처럼 쉽게 될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공격 헬기 여러 종류 가지고 있죠. 아파치도 있는데 앞으로 아파치도 이렇게 무인기 전력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H-1S 우리 한국도 운영하고 있는 코브라 공격 헬기 이거 50대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OH-6 닌자 경 공격 헬기죠. 정찰 헬기 이것도 37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력들을 무인 공격 헬기, 무인 공격기로 대체한다 라는 건데, 왜 이러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 측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공격 헬기들이 너무 많이 격추되더라. 그래서 공격 헬기는 이 21세기 현대전하고는 이제 안 맞다 라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이 자위관들이, 헬기 조종사들이 겁이 나서 뭐 들어가겠냐 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 두 번째는 이 일본 1억 2천 이상의 일본 인구를 가지고 27만 명의 자위대를 구성하려 하는데 이게 지원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미달인 한 24만 명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인력 특성상 더 이상 이제 유인 전투기, 유인 공격 헬기 이런 거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인 전력으로 대체하자라는 이런 병력 운용상의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마침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부터
일본이 국방 예산을 기존 예산보다 2배로 증액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야, 물 들어오니까 놓아졌자. 그동안에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던 거 전부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 헬기 전력을 무인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력 문제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그리고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도 해상 초계기 P1 해상 초계기죠. 일본 독자적인 해상 초계기 그리고 SH-60 대잠 헬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무인화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씨 가디언 해상 무인 해상 초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대체한다라는 건데 우리도 이런 거는 좀 뭐 교훈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중동에서 요르단에 사격장이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제즘 그리고 SDB 장거리 이제 정밀 유도 무기들을 실탄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마침 걸프 협력기구 회의한 그 다음 날 했다라고 해요. 걸프 협력기구 회의에서 거의 뭐 탈미에 가까운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사격 훈련을 해버렸다. 그 말은 니들 우리하고 손절하면 맞아 죽는다 라는 그런 압박이 될 수 있죠.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 되니까 니들이 그렇게 탈미하려는 움직임 보이지 마 라는 구애의 그런 그 제스처였을 수는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야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왜 했냐? 이런 논란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마이애미에 있는 뭐 고층 호텔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베란다 거의 옆으로 B2 스텔스 폭격기가 완전히 그냥 몸을 뒤고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동영상 보니까 저작권이 걸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 마이애미의 고급 리조트 단지 그 상공을 이렇게 선회 비행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 이 B2 폭격기는 수직 미익도 없고 수평 미익도 없고 오직 그냥 주익 하나만으로 되어 있는 이 비행기 전체가 그냥 하나의 날개로 이루어진 전익기 전체 모두 할 때 전자 전익기 형상이죠. 이런 건 기동성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미익 수직 미익과 수평 미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날개 끝에 달리는 플랩으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는데 그런 대형 폭격기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휴양하러 온 마이애미 리조트 단지 상공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 이거 뭐 행사 그냥 뭐 조종사가 야, 나 절로 좀 비행 좀 할래? 저렇게 좀 날아갈래? 하고 날아왔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 결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행한 조종사도 있을 것이고 다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안전 문제로 6개월간 비행 금지됐는데 다시 이제 비행 재개했다라는 그런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는 미국이 참 우리하고도 많이 달라 보이네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탈리아 세프티 방공 시스템 도입 논의한다. 이탈리아가 지난주에 사우디에 무기 수출 금수 조치 해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해제됐으니까 사우디가 이거 사야지 하고 논의를 한다는데 이게 항공기 표적에 대해서는 120km까지 그리고 탄도탄 표적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 4, 50km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방공 시스템인데 탄도탄 표적에 대해서 지금 사우디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죠.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 계속 날리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천궁2 한 40km 정도를 방공을 하는 탄도탄 방어를 하는 천궁2하고 거의 겹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 천궁2를 살 것처럼 보였는데 이탈리아가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딱 하니까 딱 이탈리아하고 우리 천궁2하고 겹치는 이 세프티를 지금 협상을 한다라는 건 우리 천궁2가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다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럼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천궁2를 본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 방사청이 이거 좀 사업 관리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급 그리고 이원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렇게 두 척의 항모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앵글드 데크가 없이 그냥 평평한 사이드 가판이죠. 그리고는 여기 전방에 스키 점프대가 있는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앵글드 데크가 있는 거는
사출기로 쏘는 자리, 그리고 강제 착함 장치로 착함하는 자리, 이렇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앵글데크를 만들어서 동시 운용 능력을 높이는 형상의 항모가 앵글데크, 즉 사이드로 삐져나와 있는 그런 항모죠. 미국의 니미츠급 또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앵글데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원래는 경항모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 안 된다. 중항모, 사출기로 쏘는 항모. 그래야 조기 경보기를 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했더니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앵글드 데크, 즉 여기에 사출기로 쏘아서 사이드 가판이 삐져나와 있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이제 항모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 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 미국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한다라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뱀파이어, 빅센, 스팅레이 이런 게 다 이제 무인기 아니겠습니까? 스팅레이를 쏘려면 90m, 빅센을 쏘려면 55m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하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앵글드 데크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앵글드 데크 또 만들면 한 밸런스가 또 흐트러지죠. 그럼 여기다 또 뭔가 또 무게 밸런스를 더 하는 또 장치를 또 해야 되겠죠. 굉장히 큰 공사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항모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아시아 딱 첫 번째 작전 배치 한번 딱 해보니까 야 이거 조기 경보기 없고 뭐 없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구나 라고는 한 번 딱 갔다 와서는 바로 그냥 지금 전자기식 사출기 도입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중 돈을 지출하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러면서 지금 영국의 항모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 항모 만든다 라고 하는데 이런 삽질하는 영국 항모 기술을 가져오는 거 생각 좀 잘해야 되겠다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카모프 52 공격 헬기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공격 헬기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전 기간 중 단일 기종으로는 가장 많이 추락한 헬기입니다. 헬기 이미지가 워낙 바닥으로 추락해서인지 러시아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또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군 항공자산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으며 핵심적인 공중 화력 지원 수단인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전장에서 기적과도 같은 기록을 수립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가 현지 시각 6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지난 6월 6일 남부전선 모처에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가 무려 18발의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18발이 모두 빗나갔다는 것인데요. 리아 노보스티는 18발의 미사일을 빗나가게 만든 것은 비텝스크 25라는 카모프 52의 최첨단 생존 장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수출용으로는 프레지던트 S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2010년 유로 사토리에서 처음 공개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미사일 교란 능력이 이토록 뛰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매체는 이 시스템은 러시아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의 정교하고 체계적인 협업으로 완성되었으며 이 시스템이 발휘한 미사일 18발 교란 사례는 기적이 아니라 기록일 뿐이라며 해외 평가 사례에서 더 엄청난 기록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5년 전 이집트가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현지 평가를 할 때 무려 24발의 이글라 미사일 동시 공격을 교란시켜 생존한 적이 있다라며 당시 이집트 국방부 관계자들은 물론 취재했던 기자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속임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의 러시아군 관계자는 비텝스크 25는 적외선 신호를 이용해 열추적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고 4GHz에서 18GHz 대역의 모든 레이더 유도 미사일도 교란할 수 있다라며 이 시스템을 탑재한 카모프 52 공격 헬기는 현존 최강의 생존성을 자랑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카모프 52는 개전 전 러시아군이 보유했던 90여 대 가운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격추 기체 숫자만 무려 35대에 달해 최다 격추 기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공격 헬기인데요.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대전차 미사일에도 격추되는 영상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도 무적 신화를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 정말 얼굴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네, 카모프 52 공격 헬기 정말 생긴 외형은 포스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참 좋아하게 됐던 헬기인데 여기 조종석 앞에 보시면 볼록한 거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 교란장치 중의 일부예요. 이 헬기도 그 교란장치 장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 엔진 부분에 미사일 맞고 격추된 거죠.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발의 미사일을 한 방에 그냥 교란다 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용기는 도대체 뭘까요? 기가 차죠. 그래서 이 정도로 열추적 미사일 18발을 다 교란할 수 있으면 플레이어는 이렇게 비싼 플레이어를 왜 이렇게 많이 터뜨릴까요? 다 뻥인 거죠. 자, 그리고는 이 똑같은 교란 장치가 수호이 25 공격기의 뒷부분에도 장착되어 있다 라는 건데 수호이 25 공격기는 이번에 격추 안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격추됐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좌파의 전형을 보여주는 좌파 종주국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기록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집트가 카모프 52 공격 헬기 살 때 현장 어떤 테스트하러 왔을 때 실사 때 24발을 한꺼번에 요격한 적이 있어. 아니 그럼 24발을 진짜로 쏘았습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 가지고 그걸 또 진짜라고 또 이렇게 또 뻥을 치네요. 그러면 이집트는 그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사갔죠. 사가서 몇 달 운영해보다가 도저히 이거 못 쓰겠구나 하고는 이선으로 돌려버리고 미국의 아파치를 다시 샀습니다. 아니, 아파치 잡는 헬기라고 하는 게 카모프 50인데 이집트가 바로 인정해줬죠. 이거 아파치보다 못하다 라고 인정된 겁니다. 그런 팩트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러시아. 그 러시아가 왜 그렇게 미사일이 민가로 떨어졌냐, 왜 적중률이 그렇게 낮냐 라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미사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러시아에 저만한 미사일 재고가 남아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사일을 쏘더라도 표적에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폭로됐다는 소식입니다. 서방 측의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군수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주요 무기체계 생산과 복원 과정에서 부품 재활용과 동류 전환, 외국산 불량 부품 사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폴리곤 미디어가 6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 제보를 한 러시아 미사일 생산업체 알마즈 안테이사의 한 직원은 자신을 예카테린부르크 소재 벡터 플랜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소개하며 현재 회사의 군수품 생산 공정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전쟁 발발 이후 보안 검색이 매우 강화됐고 자녀 유치원 바우처와 같은 직원 혜택은 모두 사라졌다 라며 일은 고되고 급여는 동결되었지만 동원을 피하기 위해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 공장의 경우 미사일을 주로 생산하는데 전자 부품의 부족이 심각하다 라며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구형 제품의 부품을 뜯어오거나 정비를 위해 입고된 다른 장비 부품을 빼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떨어져 주요 미사일 납품 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미사일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은 대부분 미국산 수입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고 있다 라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서 완성품의 결합률은 기존 2%에서 40%로 폭증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알마즈 안테이사는 유도포탄부터 순항미사일, 방공 시스템 등 다양한 무기를 제조하는 종합방산기업인데요. 이번에 실상을 폭로한 직원이 근무하는 벡터 플랜트는 순항미사일 유도장치를 생산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폭로대로 최근 러시아군이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과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의 명중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떨어져 군사시설이 아닌 민가를 때리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도 단숨에 결합률 40%의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능력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메이드 인 차이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그대로 딱 구현해 주네요. 그래서 KH-101 이런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마구마구 쏘는데 아니 그것들이 왜 엉뚱한 데로 날아가냐? 그러면 러시아가 애초에 민간인 아파트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쟁 범죄 행위를 기획했냐?
순항미사일은 정밀하게 지형 추적을 하면서 날아가는 이런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 속도를 희생하고 천천히 날아가는 게 순항미사일인데, 순항미사일은 일단 무조건 정밀 이건데, 아파트를 때렸다? 그러면 니들은 애초에 아파트를 때리려고 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알마즈 안테이 벡터 플랜트에 근무하는 이 회사 직원이 폭로를 한 겁니다. 지금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위해 입고된 미사일의 구형 미사일의 부품을 뜯어서 신조기에 넣는다. 왜? 새로 몇 발 생산해, 한 달에 몇 발 생산해 하는 이런 이제 요구가 있으니까 수리하러 들어온 거 뜯어서 집어넣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수리가 뭐 자꾸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원래 주요 부품에 미국산 마이크로칩이 들어가는데 그걸 중국제로 바꿨다 이거예요. 미국산 마이크로칩 많죠. 뭐 인텔이나 뭐 이런 그 우리가 뭐 부득부득 떠오르는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금수 조치 내려서 안 되니까 중국산을 집어넣었더니 불량률이 2%였던 불량률이 40%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순항미사일, 그 비싼 순항미사일 가지고 왜 뭐 축사, 농가 이런 걸 왜 때려? 혹시 그 축사를 탄약고로 생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산 마이크로칩 때문에 불량률이 40%까지 폭증해서 이런 엉뚱한 곳을 축사를 때리고 농가를 때리고 농가 창고를 때리고 아파트를 때리고 이런 일이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마이크로칩 반도체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 중국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이 중국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